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입니다. 고양이도 사람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어도 집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정 또한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가 슬픔을 느끼는지에 대한 미국 동물보호협회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는 함께 살던 고양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고양이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는 함께 살던 고양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났고 움직임이 줄어들었으며 울음이 잦아지는 등의 행동들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양이도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공백에 대한 슬픔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집사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우리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는지 확인하여 고양이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만 하는 집사, 고양이의 사료값을 버느라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들 많으시죠? 저 또한 고양이를 위해서도 집사인 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곤 하는데요. 고양이는 안타깝게 집사가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 집사가 나에게 무관심하다 생각하고 저 핸드폰이라는 물체가 나보다 더 좋구나 하는 생각들을 들게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니 강아지처럼 산책을 해주느라, 강아지처럼 놀아주느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무관심해도 된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고양이가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고양이도 집사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집사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고양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집사님의 퇴근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요. 오늘 하루가 조금 고됐어도, 오늘 하루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고 집사님만을 기다린 고양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약속이 많은 집사, 고양이의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를 사랑하고 자주 관찰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대다수의 고양이는 매일매일을 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가고 이 반복되고 평화로운 일상들을 사랑하고 선호해요. 고양이는 시계가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심지어 창밖을 보는 시간까지도 매일매일을 반복하는데요. 이런 반복적이고 평화로운 루틴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약속도 많고 친구도 많고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시는 집사님이 있다면 고양이는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평화로운 루틴이 파괴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집사님과의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집사님께서 바쁜 일정들과 약속들로 인해 계속해서 퇴근 시간이 변경되고 늦어질 때 그의 고양이는 점점 더 애교를 부리며 관심을 받길 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이 고양이가 개냥이가 되었다고 좋아하고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집사님의 사랑이 모자라 사랑을 받으려 갈구하는 것이니 고양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약속은 어쩔 수 없지만 고양이를 배려하지 않는 잦은 약속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부재가 길어진다면 고양이가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놀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생겼을 때 고양이도 질투를 느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는 집사나 다른 동물 사이에서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집사님의 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질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질투는 고양이에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질투를 할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투를 느끼는 대상에게 하악질을 하며 경계를 하게 되고요.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또 집사님의 다리나 몸에 아니면 집안 곳곳에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스프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질투나 행동은 고양이마다 다를 수는 있고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미 성묘가 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께서 우리 고양이가 새로 들어올 고양이나 동물에 대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합사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합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집사님이시라면 합사를 하기 전에 합사를 스트레스 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시고 입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합사를 하셨다면 모든 고양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고 공정하게 대우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혼내는 집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고양이지만 가끔은 밉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퇴근을 했더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거나 집사님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되었을 텐데요. 이럴 때면 고양이가 밉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양이에게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려야지 라는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고양이에게 큰 소리로 혼을 낸다면 고양이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엄마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며 트라우마가 생기고 집사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공격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양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싶다면 혼을 내는 것이 아닌 고양이가 왜 그랬는지 행동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집사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또 혼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고양이가 깨뜨릴 만한 물건은 치워주시고 고양이가 만지면 안 될 물건들은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에 넣어두는 것처럼요. 과도하고 원치 않는 스킨십. 고양이와의 스킨십은 고양이를 위해서도 집사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킨십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고양이에게 피부병이나 부종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양이가 좋고 싫으면 상관없이 고양이가 귀엽다며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마구 만지시는 집사분들이 계신데요. 고양이의 기분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양이를 계속해서 만지려고 든다면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핥힘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으니 고양이가 스킨십을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만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를 만져줄 때는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것이 좋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인 턱이나 목 주변, 귀 밑까지 긁어주듯 만져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스킨십을 해달라며 다가와 놓고 만져주니 깨물어 버린다며 억울해하시는 집사분들도 계신데요. 고양이는 당장은 만져줌 당하길 원했어도 기분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만 만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며 만지는 것이 좋고요. TV나 핸드폰을 보며 고양이를 만지는 것은 그만 만지라는 신호를 확인할 수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집사님이 하시는 행동과 겹쳐 보였나요? 만약 한 개라도 겹치는 행동이 있다면 고양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의사들이 말하는 동물병원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으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